네, 소논문 제작 동아리는 결정된 주제가 아니라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로 이제 자기가 그냥 논문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만약에 저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드리면 선생님이 알겠다. 그런 책을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열 학생은 어떤 주제로 써봤어요? 궁금해요. 네. 고2인데 어떤 논문 써봤어요? 저는 1학년 때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 선천적, 후천적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예. 그게 아무래도 생물 쪽에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 그거를 주제로 연구를 하다가 사실 저는 처음에 생물 쪽으로 사실 좀 진로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성덕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저가 로봇에 정말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지금 현재는 기계공학 쪽으로 논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학문적 소양도 뛰어난 학생입니다. 네, 그런 그래요. 예열 학생이 로봇도 만든다면서요? 네. 그 로봇을 직접 가지고 나왔죠? 네. 대단한데요. 움직이나요?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 먼저 로봇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사실은 동아리가 먼저 창설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스팀이라는 동아리에서 저 원래 논문을 작성하는 동아리에서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면 로봇을 직접 다루고 싶다. 그렇게 유영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렇다면 너희가 과학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로봇을 다룰 수 있게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로봇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지금 현재 실험을 하면서 소논문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네요. 움직이는 거예요?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네,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네, 리모컨처럼 조작가 가능하고요. 실제 다 조립을 한 거죠? 네, 완성품이 아니라 레고 같이 작은 부품으로 저희가 다 나사를 조이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자, 보여주십시오. 네, 이 로봇의 이름은 덕이인데요. 덕이. 네, 성덕에 덕을 따서 덕이라고 부르다가 덕이라고 했어요. 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덕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앞뒤로 움직이고 자, 일단. 덕이 인사, 네. 배꼽 인사. 배꼽 인사하네요. 덕이 악수. 악수 반가워요. 묘기 같은 거 없어요? 묘기 같은 거. 네, 묘기 같은 것은 이제 덕이의 자랑인 물구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 들어갑니다. 오, 개인기. 우와. 이야. 다리 찢기까지. 비보이 같아요. 우와. 우와.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수 감사드리라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좌측 박수를 이렇게. 박수 유도까지 진짜 하네요.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예열 학생, 이런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나 제작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학기 도중에 한 것이 아니라 네. 방학 도중에 친구들과 같이 나와서 만든 것입니다. 다 한 일주일 정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거 만들면서 자기 진로 탐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것 같은데 선생님 듣기로는 동아리 수 무려 100여 개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지금 소개는 이런 특색 있는 동아리 말고 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지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 유기견 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전문가에게 직접 그 교육을 받아서 또래 상담반이라고 해서 또래가 또래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같이 좀 울기도 하고 같이 좀 왕따 학생들 보듬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아까 그 테드 동아리는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그 테드 동아리를 만든 이유는 그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무조건 듣는 그런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그래서 학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그런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테드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자율 동아리 자체가 학생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재 그 교사 수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교사 수가 이제 한 60명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면 57, 8명. 동아리 수는 100개인데 네네. 교사 수가 60명이면 그렇죠. 한 분이 여러 개를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문부 지도교사인데 네네. 내년에 이제 이 동아리 없앨까지 굉장히 생길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자꾸 지도하려고 그러고 교사가 무언가를 주면은 결국 이제 교사들이 쓰러지죠. 네. 근데 일단 목도 지금 쉬워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스피치 아카데미를 진행하다가 3시간 동안 아이고, 그래서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힌트만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사에게 지도교사를 부탁하자는데 우리 학교의 장점은 아까 이제 신설학교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는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불안감도 있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와서 지도교사가 돼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교사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한두 분 이렇게 거절하다 바빠서 거절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지도교사를 부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주고 그 대신 이제 아이들끼리 하되 분기별로 분명히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물을 반드시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언가 쓰기 위해서 가짜로 만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철저히 산출물이나 교사의 점검을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동아리 중에서 분명히 20-30%는 도태가 될 겁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생활교육부에 적어주고 산출물을 모아서 책도 만들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동아리의 신뢰성도 높이고 또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일부 아이들과 일부 학생들에게 벌어진 일인데 그렇지. 아이들 한 6명의 팀을 짜서 동아리를 그 멤버가 여러 개 막 만들고 비슷하게 연관되고 해가지고 그 학교 자체, 그 생기부 자체 신뢰성을 떨어뜨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되면 성덕고등학교의 이 시스템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만약 왔을 때 네. 저 학교를 점검할 때는 정말 굉장히 메리트가 근데 실현을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요, 그 아이들 소논문을 점검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요. 그래 네가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걸렸고 거기서 나왔던 부산물이 뭐냐. 그러니까 그 진짜 실험을 했는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질문을 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면 그 후배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냥 대학 보내려고 무조건 그렇게 미화된 글을 쓰게 되면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그 학교의 신뢰도가 그 대학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들이 한 것만 기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덕고는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뭐 그렇게 그렇죠. 자, 우리 그 성덕고등학교 하면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또 자랑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성덕고등학교의 자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최서 학생? 아무래도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면 실제로 직접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따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지도하시지 않아도 학생들이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연구하고 싶은데 하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지치지 않고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동아리 활동 골라갈 수 있는 재미가 있네요. 자, 이서영 학생은요? 저는 역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열 학생이 말했듯이 저희가 어떤 걸 해주세요 하면은 뭐든지 다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다 이거를 해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얻고 동아리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가 잘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근데 된다. 지금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지도교사 구하기 정말 쉬울 것 같은 게 벌써 이게 얼굴에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름만 지으면서 정말 학생들 열심히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열 학생 벌써 3개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활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선생님들의 무한한 애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통해서 잘 유지되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임채서 선배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동아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성덕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잘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아리 활동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생들 학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나의 취미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동아리 활동을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로봇 동아리도 사실 스팀에서 이제 같이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끼리 모여서 같이 새로 창설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진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점이 후에 가서 제가 만약에 3학년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에 가서도 제가 로봇에 대한 열정과 이런
패기를 잘 입학 사정관들에게 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열 학생의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 면접 보면 바로 알거든요. 지금 얘가 급조된 생계부고 자소서냐 아니면 정말 얘가 그렇게 성장했냐인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 자소서가 되고 내 생활 되니까 면접관 앞에서 아까 말씀 그 패기와 네, 실력을 그렇죠.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서영 학생은? 네, 저는 꿈이 진로가 경영인데 반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동아리가 뮤지컬이나 합창 등 완전 다른 분야였는데요. 이런 거는 보통 학교에서 얘기하는 전공적 학성과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합창이나 이런 뮤지컬 무대를 서면서 어떤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제가 대학교를 가는 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 이런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질문한 네.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우리 학생들은 원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영상, 학교 소개 영상 보니까 직접 학교 선생님이 또 면접관이 돼가지고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던데 어떻게 우리 3학년 학생들은 그렇게 해봤어요? 네. 서영 학생 어땠어요? 저는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면접 프로그램과 또 대학교 자체의 면접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가해봤는데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갔을 때 교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면접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던져주셨던 질문일 만큼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를 지도해 주셨고요. 또 제가 긴장하면 나오는 말버릇이나 또 손짓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코칭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서 학생은? 저는 면접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네.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면접을 하는 것도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관람을 하면서 느낀 건 어떤 많은 전공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주장, 그다음에 이유, 설명, 다시 주장 이 형태로 면접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네. 여기 나와서도 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그 그러니까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 맞는 게 이 면접이라는 건 입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할 때도 아니면 사실 매사가 면접이잖아요.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서영 학생이 모든 면접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3학년만을 위한 1회 졸업생인 경우에 3학년들을 위한 면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회 졸업생 때부터 이제 1, 2학년 때 그 융합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학생들 발표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업도 이제 블록 수업이라고 해서 100분 수업을 만들어서 그 중에 60분 내지 한 50분 이상은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대학의 세미나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 포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포럼 형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돼서 여름방학에 의사소통 캠프, 그다음에 창의력 융합 캠프 그래서 단순한 그 대학의 모의 면접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말하기 그런 프로그램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게 곳곳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3학년 친구들 질문 드릴게요. 이쯤 되면은 그 수시철 되면은 이렇게 사교육 학원가에서 각종 면접 학원 막 드는데 친구들 어떻게 사교육하는 친구들이 많던가 아니면 어떤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친구들이 그런 사교육 면접을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방문해보긴 했거든요. 네. 너무 떨리니까 면접이 중요하니까. 근데 딱 한 번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왜 진짜 학교에서 해주는 게 훨씬 나은데 이걸 진짜 돈 주고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정말 수업 딱 한 번 듣고 그다음에 3분의 1을 환불받았습니다. 공교육의 힘이네요. 공교육의 그래요. 힘이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성덕고등학교 자랑 중 하나가 1박 2일 예절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예절. 혹시 생활관 예절 프로그램 해본 친구 있나요? 우리 예열 학생이요. 어땠나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1박 2일 생활관 예진 프로그램은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1학기 초반에 진행됩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 한복도 있고. 우와. 예. 굉장히 어색하네요. 잘 안 해봤으니까. 네. 예.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렇게 한복 입는 법부터 네. 기본 선생님들께 인사하는 방법, 네. 또 숟가락 놓기 방법 같이 기본 네. 예절까지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네. 아, 우리 학생은 정말 다소곳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나이 또래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예절 교육을 받는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사실 예절 교육보다는 1박 2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어보면서 지낸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께 인사하거나 숟가락 놓기 같은 기본 지식들이지만 이제 사소하게 실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아무래도 학기 초반인 만큼 친구들과 서먹서먹하고 또 고등학교 처음 들어와서 친구들과 서먹서먹하고 교실도 서먹서먹한데 그런 분위기를 이 생활관 예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네, 학급 분위기도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선생님, 느낌상 벌써 촉이 왔는데 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저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인성 프로그램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는 인성은 결국 감성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감성을 키워주면 인성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능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이제 그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바이올린, 그다음에 뭐 기타도 가르치고요. 또 작곡이 가능한 아이들은 작곡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체프를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예배만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프를 하면 반드시 그 예술가들을 초빙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탈북 청소년 뭐 문화단체라든지 이렇게 초빙을 해서 서로 이제 그 탈북 청소년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래서 감성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이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진로 탐색이나 네. 특히 또 제일 중요한 인성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해보고 또 다른 학생들이나 또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